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욱합니다. 오늘은 부산 뉴스를 한번 제가 가지고 부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제가 부산을 뭐 싫어서 뭐 안 좋게 뭐 제가 미워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이 그만큼 위기라는 겁니다. 저도 부산 사람이고 부산이 참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은, 그렇다고 또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적당하게 우리가 상승을 하는 거야 뭐 다 좋은 일이지만은, 너무 그저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것도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서민들이 그저 일반인들이 월급쟁이나 좀 이제 재산이 뭐 얼마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 아파트 가격도 상승 멈췄다는 이제 기사가 있어갖고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도 그죠,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제2의 도시이고, 명실상부 부산의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동네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부산 아닙니까? 그죠. 바다 있고 산 있고, 그죠. 인구도 적당하게 많고, 그죠. 시설도 뭐 문화시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 인구가 350만이 된 이 부산이 일자리가 없다는 게 저는 제일 그저 한심하다는 겁니다. 고급 일자리, 특히 고급 일자리 전부 다 서비스직 이런 것만 밖에 없다는 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돼 왔다 이때까지 부산을 그죠. 부산을 이제 관리하는 정치인들, 그죠. 부산시에서 그동안 부산을 너무 외면해 왔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부산에 대해서 너무 외면해 왔다는 겁니다. 부산 사람이 계속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부산 출신이 결국 부산은 계속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투표도 잘해야 되겠고, 부산이 그렇다고 뭐 보수만 꼭 밀어줘야 된다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보수 진보 다 같이 양립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지만은, 우리나라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그죠, 7시 방향 쪽에는 무조건 한 곳만 지지하는데, 우리는 그죠 계속해서 양분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치라는 게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홀대를 받지 않습니까? 부산이 그러면 지지를 그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만큼 혜택을 줬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이 되면은 7시 방향은 상당히 혜택을, 모든 보수든 그저 진보든 간에 그쪽에는 계속 개발해주고 좋은 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하지만은, 결국엔 부산은 외면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제가 부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좀 하는 겁니다. 부산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해운대의 아파트 가격이 1년 7개월 만에 상승을 멈췄다는 겁니다. 이제 상승을 멈췄다는 거죠. 그동안 조금 미비하나마 그래도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동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해 왔는데 멈췄다는 거죠. 부산 전체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0.01% 그러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지역도 많습니다. 부산도 보면은. 그럼 부산이 어떻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부산 지역이 작년 12월 달에 한 달 동안 지어 보십시오. 부산이 지금 기장군, 영도구, 강서구 빼고는 마이너스 지역이 이래 많습니다. 그죠? 부산이. 예? 영도구, 사상구, 서구, 은제구, 수영구 떨어졌고, 나머지 중간 북구도 0.1%고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그죠? 그러니까 외곽 쪽, 이런 저렴한 쪽이 더 아직까지 상승세가 조금 있지만은, 그것도 지금 실제 들어가 보면은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온냉탕을 같이 가는 거죠. 하지만 부산 중심은 지금 냉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냉탕으로. 그죠? 이게 주간 아파트 가격에 따르면은 1월 둘째 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전체 가격도 0.03% 각각 상승했다. 서울은 0.03%, 0.02% 상승이 축소됐고, 부산 역시 0.02%에서 0.01% 줄었다. 0.01%로. 그죠? 부산이 좀 더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특히 부산의 구군별로 살펴보면 5곳이 보합을 이뤘다는 겁니다. 해운대, 기장, 북, 영도, 금정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보합이. 하락한 곳은 하락은 중구, 동구, 강서구 세 곳이고,
나머지 지역도 상승폭이 매우 축소돼 사실상 상승세가 멈춘 것이라 다름없는 상태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사상구로 0.05% 올랐다. 사상구가 조금 올랐네요. 해운대는 2020년 6월 둘째 주에 0.0%를 기록한 후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1년 7개월 만에. 2020년에는 14.51%, 2021년 22.13% 각각 오르는 등 가격이 급등했는데 금정구와 북구 역시 1년 7개월 만에 0.0% 보합을 나타냈고 기장구는 2주 연속 보합세다라는 겁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부산 지역 역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물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운대의 경우 자동 KCC 스위첸 56평형이 18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다. 이달 들어 1억 원 이상 떨어진 가격에 매매가 체결되었으며 제성동 금호아파트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던 물건이 1억 7천만원 하락해 거래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하락 거래가 간간히 일어나면서 해운대도 가격 변동률이 0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거래량도 작죠, 그죠? 전세가 지금 매매 물량 엄청 많습니다. 전세 물량도 많고 부산은 전세가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라도 일단 먼저 내놓자 하는 거죠. 근데 전세 가격이 절반도 못 미친단 말입니다. 매매 가격에 지금, 네, 부산은. 그러니까 이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부산 인구 줄고 일자리 줄고 부산 강력권 갈수록 침체. 제가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온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부산이 지금 아파트 가격 올라갈 수 없는,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부산의 강력권 통계가 보면은 출생률이 지금 2015년 6만 314명에서 계속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자 2019년도만 해도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은 말이에요. 사망률인데 사망률이 2015년도에도 3만 명 차이 나다가 2만 5천명 정도 차이 나다가 계속해서 그 차이가 갭이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결국 2019년에는 갭이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망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2019년에. 그럼 2020년, 21년 더 올라갔겠죠. 이게 그죠. 혼인도 보십시오. 39,000, 그래도 부산이 혼인율은 좀 높다고 하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면 자꾸 줄어들죠. 29,000상, 3만 상 정도가 혼인을 하고 있고, 이혼율이 14,000상, 15,000상, 그죠? 15,000 정도가 계속 꾸준하게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절반이, 그죠? 결혼 인구의 절반이 계속해서 이제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중심의 광역도시권이 인구, 출산, 일자리 등 여러 측면에서 저조해 말 그대로 낙동강 오래할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경 메가시티 등의 정책이 대선 주자들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돼 다음 정부에서의 진정한 기업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은 부산광역도시권은 부산을 중심 울산, 창원,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 2개의 광역시와 5개의 시를 통틀어 있는다. 주민 700만 명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추월했고 무역 총액은 1770억 달러. 지역균형 발전, 대재난필요, 메가시티로의 소득권 대응을. 메가시티라는 거 있잖아요. 이 정책이 왜 이게 자꾸 메가시티에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부산, 울산, 창원은 하나의 통합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만 연결하면 되는 건데 이걸 왜 메가시티라는 거를 꼭 굳이 강조를 하는지, 그냥 자기 도시별로 계속해서 발전시키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메가시티라는 게 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 같은데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자기 지역별로 서로 잘하는 걸 그죠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같이 한다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이해타산이 다 있는 건데, 그것도 보면은 자, 부산의 인구 유출은 고질병이지만 울산과 창원 등 인근 도시를 합하더라도 감소세가 만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700만 명 선을 유지하던 부산 광역권 인구가 무너져 697만 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부산 광역권, 울산, 창원 다 합해도 이제는 697만 명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 부산이 특히 제일 많이 줄어드는 거죠. 나는 불경 메가시티 특별 메가시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굳이 그 메가시티를 해가 뭐 하는 겁니까? 어차피 부산, 경남은, 울산, 경남은 한 개 서울시로 합치는 행정을 합치는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행정은 따로 하는 거고 정책은 그래 좀 보조를 맞추는 건데 굳이 메가시티라는 걸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아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로 일자리만 빨리 만들면 되는 거죠. 고급 일자리만. 인구는 주는데 2015년 104%이던 주택보급률 2019년 108%로 증가했다. 부산권의 주택보급률 수도권은 99.2%인데 물론 전국 1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자, 부산이 주택보급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근데도 가격이 지금 오르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지역경제 역시 통째적 난국이다. 2019년 부산권의 무역총액은 17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는 건 부산 지금 벌써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무역총액이. 취업 유발 개수가 높은 10인 이상 강업 제조업 숫자는 점진적으로 줄고 있으며 전국에서 부산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진다. 사업체 숫자로 보면 부산권의 여러 업체 가운데 도소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 도소매 이런 게 가장 높다는 겁니다. 부산의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기술산업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유통, 서비스업 이런 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30, 40대 학령 인구의 감소와 30, 40대 1년층의 손유출로 인해 2019년 부산권 초중고 학생수는 69만 9,833명에 그쳤는데 전년보다 13,000명가량 줄어들었다. 자, 초등학생 수도 지금 줄어들고,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수도.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3만 2,740대로 전년 대비 1.6% 늘어났으나 세대당 자가용 보유 대수는 0.85대로 나타났다. 교통이 그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늘어났다. 그만큼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거죠. 부산은. 이게 50km 지금 50km 주는데도 이렇게 증가합니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좀 우리 운전 좀 조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보 운전 좀 하고 그죠. 서로 팍 끼어드는 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사람들인지 몰라도 외지에서 온 사람인지 몰라도 날치기 그죠. 칼치기가 너무 많습니다. 부산 쪽에는 칼치기가. 근데 부산에 지금 교통체계가 잘못된 거는 저는 BTS 그죠. 그것 때문에 아니, 시간이 차를 가져가면은 채찍을 안 하면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좌회전으로 가다가 직선으로 끼어들든 이렇게 해야지만 좀 이렇게 택시들이 또 택시들은 영업용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 빈번히 하거든요. 이게 그죠. 네? 버스도 그렇고 이게 가다가 팍팍 끼어드는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 기다렸다가는 일직선 기다렸다가는 신호를 몇 번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그만 보더라도 부산이 사람 성격이 자꾸 급해지는 겁니다. 도로율이 제일 낮잖아요. 우리가 평지가 작으니까 부산은 도로가 좁고 그죠. 많지 않단 말입니다. 도로율이.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자꾸 도로를 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도 자꾸 도로보다는 BTS 사업으로 해갖고 갈수록 길을 더 막히게 만드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좀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만 더 부산을 정치하는 그걸 좀 관리하는 부산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좀 부산의 미래를 좀 진짜 제대로 진단해서 살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일자리 많은 도시, 그 다음에 안전한 조치, 이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필수입니다.